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파이 네트워크 소식 들고 와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신 파이 해커톤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이 해커톤 2025는요, 공식적으로 8월 2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이거는 한국 시간 기준이 아니고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시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해커톤의 중간 점검일은 9월 19일이고 최종 제출 마감일은 10월 15일로 타임라인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이 해커톤의 총 상금 규모는요, 16만 파이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1등은 7만 5천 파이, 2등은 4만 5천 파이, 그리고 3등은 1만 5천 파이, 그리고 5개의 팀에게는 각각 5,000파이를 수여하게 되겠고요. 이전 매월 실시했었던 해커톤이 보통 우승 상금이 10,000파이 수준이었던 것에 비교를 해보면은 이번 대회에서는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은 파이를 내걸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현재 파이가 거래소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가격 하락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해커톤 이벤트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유저들은 유틸리티 중심이라는 해커톤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속도, KYC 경험이라든지 생태계 유동성,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파이 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해커톤이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호재로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코어팀에서는 이 해커톤보다는 좀 더 파이 가격을 펌핑시켜줄 수 있는 즉각적인 솔루션을 마련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해커톤 이벤트가 쓸모가 없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파이는 수년간 꾸준히 이 파이 해커톤을 진행을 해왔었고요. 이번 해커톤 역시 파이 가격을 펌핑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수년 동안 이 해커톤을 반복해 옴으로써 여러 개발자들이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쉽게 DApp을 개발을 하고 유틸리티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즉 가격의 상승 하락과는 별개로 이 파이 해커톤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엑스와 같은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요, 아직도 이 NFT 프로젝트나 다양한 게임 앱 여러 프로젝트들이 이번 해커톤에 직접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또 각 프로젝트에 대한 응원 포스팅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이 해커톤 이벤트는요, 굳이 파이 가격과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판단하기보다는 현재는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파이 해커톤은 파이 해커톤대로 따로 응원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파이 코어 팀이 중국 지역의 마이그레이션을 다시 재개했다라고 합니다. 중국 모더들과 코어팀 멤버 간의 대화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어제부터 많은 중국인 사용자들이 마이그레이션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중 사기꾼이나 스팸 계정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경우가 있다면 증거, 스크린샷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코어팀으로부터 있었는데요. 이 말 즉슨 코어팀이 중국 유저들의 1차 마이그레이션을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파이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투자자들이 특정 코인을 대거 매수하기 시작하면요, 급격한 펌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은 해당 암호화폐들이 순식간에 빙하기를 맞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목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파이는 중국에서 원활하게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 때문인지 아니면 중국의 유저가 너무나도 방대한데 이 중에서 스팸 계정이나 불확실성한 계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계정들에게 마이그레이션을 쉽게 주지 않기 위해서 코어팀이 현재까지 조사를 해오기 위함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국 유저들이 소수 유저들을 제외하고는 파이코인을 마이그레이션 받지 못했음은 이번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거래소 이용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파이는 현재 단 5개의 거래소에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 당시에도 OKX나 비트겟 같은 이 주요 거래소들의 공지를 보면 이 거래소들은 중국 지역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미리 공지했었습니다. 따라서 파이는 사실상 중국의 역량이 제한된 상태에서 초반 시장이 형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중국 쪽 마이그레이션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많은 중국 유저들이 파이 생태계로 유입이 된다면 현 시점에서 파이 커뮤니티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소식을 하나의 희망적인 신호로 해석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 또 다른 중요한 소식도 있는데, 지난 20일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중국 정부가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위안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루머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대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해왔던
중국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현재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에 맞춰서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변화는 파이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여러 암호화폐들이 중국 내에서도 커뮤니티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파이의 가장 큰 커뮤니티를 가진 중국에서 파이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앞으로 파이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이 파이 마이그레이션 현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이그레이션의 속도를 보면요, 작년 12월에 최고점인 한 달 180만 지갑 마이그레이션을 찍었고요. 올해 초 2월에도 흡사한 마이그레이션 양을 기록을 했지만 그 이후로 이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급격하게 다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현재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8월에 마이그레이션 양은 지금 매우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혹시 해서 이 X에 이 관련 컨텐츠를 올려보고 중국 유저층에게 지금 댓글을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실제 올해 2월에 엄청난 양의 마이그레이션이 지속이 되었을 쯤에는 중국 쪽에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저도 중국 쪽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영상을 몇 번 올려드렸었는데, 댓글 달아주신 이 분들을 보면요, 중국 유저 중에서 그 당시 마이그레이션이 이미 되었다라고 글을 적어주신 분들도 있었고, 또 아직 마이그레이션을 받지 못했다, 여전히 주변에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글을 써준 중국 유저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을 보면요, 맞다, 이번엔 중국 쪽에서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재개가 되었다라고 글을 써주신 중국 유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종합을 해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해볼 수는 있겠는데요. 이제 이 마이그레이션 수치가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대거 통과하지 못한 중국 쪽 유저층이 좀 많이 통과되는 것이 이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다시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 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추론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파이 가격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파이 가격 약 0.36달러 수준이고요. 유통량은 약 79억 개로 시가총액 순위는 대략 3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파이의 가장 답답한 부분은 아마도 파이의 가격은 언제쯤 크게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점일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신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이더리움 또한 달러 기준으로 전고점 부분까지 상승세를 이어왔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파이의 가격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것, 충분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시장을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이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기다림을 견디기 좀 쉽게 만드는 이해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사이클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이 이미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며 전고점에 도달을 했거나 그 이상을 보여준 것은 이미 팩트가 맞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번 사이클의 1차적 목표치에 이미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은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미 1차적 목표치에는 도달을 했다. 이미 전고점에 도달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렇다면 보통의 이 불장 사이클에서 뒤따라 상승하는 메이저 알트코인들, 예를 들어서 솔라나, 에이다, 도지코인 등을 예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들의 상승폭은 아직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라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비트 이더가 횡보를 좀 길게 하는 동안 추가 자금들이 이 해당 메이저 알트로 흘러들어와서 좀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여기서 또 하나 반대적인 옵션을 한번 생각을 해놔야 되는데요. 이 시장에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이 코인의 양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메이저 코인을 제외하고는 이 각 코인의 고점의 높이가 이전보다는 높지 않은 상태로 한 번의 사이클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가정도 항상 해놓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고점에서 모든 자금이 물려버리고 다시 몇 년을 강제적으로 존버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솔라나나 에이다, 도지코인을 보았을 때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알트 불장 시나리오를 마음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변칙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알트 불장 시나리오를 함께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조금씩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상승하는 메이저 알트코인이 일정 부분 상승했다고 했을 때는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분할 매도로 조금씩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제가 엑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자주 말씀을 드려왔었고, 저 또한 직접 그런 매매를 하고 있음을 직접 보여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솔라나나 에이다, 도지와 같은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이번 사이클에서 추가 상승을 좀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이들이 앞으로 추가 상승을 할 부분보다는 아직까지 상승을 전혀 하지 못한 다른 중형 알트코인들에게 이제는 관심을 조금씩 더 기울이고, 이들이 크게 상승하는 부분에 현명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형 메이저 코인 그 다음 단계에 있는 파이를 비롯해서 여전히 제대로 움직이지 않은 중형 메이저 알트코인, 중소형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많습니다. 이 코인들은 대부분 시총 100위권 안에 있는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며칠 전 X에서도 제가 게시글로 공유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파이뿐만이 아니라 트럼프와 같은 현재 상당히 트렌디한 암호화폐라든지 AI 코인, UBI 코인으로 또 분류가 될 수 있는 월드코인이나 또 폴카다처럼 이 펀더멘탈이 탄탄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코인들 역시 아직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질 않습니다. 순환매가 여기까지 미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파이만 하는 분들 중에서는 파이의 가격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단순히 코어팀의 책임으로만 불리거나 파이 자체의 어떤 문제로만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장 사이클 전체 흐름 속에서 파이가 언제쯤 자연스럽게 상승 흐름을 타고 상승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좀 보면서 지켜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이 기다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기다림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 보자면은, 현재 사이클을 보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큰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두 종목이 크게 오른 만큼 조정의 폭도 더 깊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조정은 단순한 기술적 이유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나스닥과 같은 기술주의 거품이 꺼질 수 있는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조정폭이 조금 더 길게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암호화폐라는 것은 미 증시와 어느 정도 커플링이 돼서 움직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미 기술주와 많이 커플링이 되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 나스닥이 흔들리게 되면은 암호화폐 역시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상당히 민감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 새벽이었죠. 이미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고요. 또 잭슨홀 미팅 일정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미 증시와 코인 모두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일반 개인 투자자가 아닌 수십억 달러 이상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 하락 리스크가 존재하는 시기에 굳이 위험한 암호화폐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매도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곧 비트, 이더는 물론이고요, 알트코인 전반에 걸쳐서 하방 압력이 커지는 시기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이 유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암호화폐 홀더는 잠시 쉬어가야 되는, 잠시 이 하방 압력을 맞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기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이었죠. 7월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도 라이브로 다 보았는데요. 내용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 7월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고용지표보다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무게가 좀 더 실렸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거나 동결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조금은 매파적 분위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회의록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50대 50이었지만은 조금은 하방의 무게를 두고 이 시장을 보수적으로 지켜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고비만 넘기게 되면요, 또 점차적으로 알트코인들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고용 지표가 점점 데이터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미 연준에서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인플레이션을 좀 더 집중을 해서 이쪽을 컨트롤해야 되는 쪽으로 가려면 금리 인하를 반대를 해야겠지만, 또 반대로 고용 지표가 좋지 않은 쪽에 또 포커싱을 맞추게 되자면요, 이게 경기 둔화 신호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로는 고용 지표가 좋지 않은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금리 인하 쪽으로 무기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CME를 보게 되면요, 현재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미 80%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것은 유동성이 증가하고 달러 약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자산 시장, 즉 코인 시장에도 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알트코인의 큰 순환매를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각 코인 가격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대로 된 알트코인들의 폭발적인 상승세 시작되지 않았지만 몇 가지 신호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OKB 토큰이 최근 약 270%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OKB 자체 소각 이슈가 존재하긴 했었지만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 시즌에 도달할 수 있어야 이런 폭발적인 상승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BNB 토큰이 신고점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위험 자산 회피가 강한 한 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알트들이 모두 얼어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파이를 살펴보면요. 파이가 자체적인 호재나 악재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초기에는 실제로는 알트코인의 이 시장의 사이클에 따른 영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파이는 아직 신생 코인이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바라보신다면 기다림과 대응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상황을 정리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코인 시장이 큰 폭락 없이 무사히 일단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진정한 알트코인 시즌이 찾아와서 파이 역시 크게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